당시 직위원 부장판사가 아무리 풀어줬어도 즉시 항고하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리고 즉시 항고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다 그랬죠. 그 당시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 경우에 즉시 항고한다. 안 하면 검찰이란 조직 자체를 넘기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아니 뭐 설마의 연속이었으니까요. 12월 3일부터.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풀어줬을 때, 에이 그러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면 돼. 보통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즉시 항고 할 거라고 예, 다들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안 하냐. 검찰 출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아니 저는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 저 절대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문정 검사처럼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안 하냐. 이걸 안 하면 검찰 조직 자체를 망하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그 민심이 완전히 떠나게 만든 결정타라고. 예. 윤석열 풀어준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은 명을 단축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분들도 다 즉시 항고 할 것이다. 저도 할 거라고 생각. 그런데 제가 의총에서도 그 발언했고 그런데 안 할 거라고 저는 이야기. 왜 안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예. 직위원 판사 혼자 이런 일을 벌어질 리가 없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누구라고 내가 특정할 수도 없고 자료도 없지만 뇌피셜인데 네. 이건 뭔가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야, 좋은 표현이 검은 디자이너. 오늘 커피를 한잔 했더니 블랙 디자이너가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검은 디자이너 선행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절대 즉시 항고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직위원 판사 혼자서 자기가 풀어줬다가 즉시 항고하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죠, 그건. 예. 네.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뭐 직위원 판사하고 신무정 총장이 둘이 만나서 짝짝꿍 쎄쎄쎄는 안 했더라도 그렇죠. 이 두 누군가, 사람이 각각 큰 틀에서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풀려날 거야. 이제 정군 멍군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판에서. 70년 만에 둘이 각각 우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아니, 예측은 틀려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날로 하던 것을 시간으로 하는 게 너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체포적부심 기간을 일부러 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정해서 당연히 그게 구속기간 내에 기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리한 게 명문의 규정에 체포적부심 심사는 공지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공지 안 하고 그냥 계산해서 구속기간 도과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는 법률가들이 보기에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즉시항고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틀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법연수원 때 교과서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이씨 내가 잘못 배웠나? 날로 계산하게 돼 있어 시험에도. 직위원회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나 계속 검찰과 법원은 일 단위로 지금 운영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딱 한 번, 예. 70년 만에 딱 한 번 판사와 검찰총장이 동시에 이건 잘못됐어. 딱 한 번 생각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연이 아니죠. 직위원 판사가 자기 소신이라고 그러지만 예. 저는 소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소신이었으면 직위원 판사는 전에도 그런 판결을 내렸었어요. 지금도 그런 판결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판결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검찰이 정말로 코미디 같은 짓을 한 게 글이 있고 나서 업무 연락을 다 했다는 거 일선청에 시간을 하지 마 날로 해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예, 이것 그렇죠. 때문에 시간을 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제가 같이 근무했던 검찰 일반직 간부를 만났어요. 뭐 하냐 했더니 그만뒀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만둘 시기가 아닌데 그만뒀어 했더니 그 사람 말이 그래요. 너무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야. 아 그때. 그때 이걸 날로 하다가 시간을 그래서 다시 날로 해라는 공문을 받고 자기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시간으로 해놓고 그래서 말로는 뭐 위원 때문에 그랬다느니 직위원은 뭐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니 했지만 그렇게 정보를 믿었으면 계속 시간으로 해야죠. 그렇죠. 이제 검찰이 근데 바로 뒤집었잖아요, 사실. 예, 검찰이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 수사팀에서는 지금 그 냉정히 살펴보면 최악의 경우에도 문제 안 되게 사실 기소를 한 거예요. 시간으로 따져도 문제 안 되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딱 체포적부 시간을 감안하면 몇 시간 전에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완전 시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위원은 이제
시간으로 해도 안 되니까 체포적부심 기간을 빼버렸죠. 그것도 황당하죠. 네. 그것도 황당하고 처음 있는 경우. 사실은 시간으로 백보 양보해서 시간으로 해도 사실 문제가 없는 기소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체포적부심 기간 그거는 우리 공제 대상에서 빼버려 이래가지고 결국은 구속치를 시킨 아주 어이없는 사건인데. 물론 이제 체포 적부심 기간을 계산해서 뺐으면 당연히 이제 직연 말도 틀리잖아요. 시간하고도 틀려요. 그렇죠. 예. 근데 체포 적부심을 그런 넣고 빼고를 떠나서 통상의 경우에 구속기간 연장이 한번 불어대면 즉시 기소합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핸들링 하지 않습니다. 추가 기소하죠.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니 이렇게 법을 왜곡해 가며 윤석열을 풀어주나 하고 그분은 관두신 건데 그 지인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질문은 그러면 직위원과 심우정은 왜 그랬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권고한 혹은 압력한 누군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목적한 바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리고 탄핵을 무력화시키려고 윤석열 복귀를 꿈꾼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제 특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직위원과 그 심우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걸 밝혀내야 진짜 수사 아닙니까? 검은 디자이너. 검은 디자이너. 이게 이제 배구로 보면 예. 직위원이 토스를 하고 심우정이 스파이크를 때린 거잖아요. 이게 뭐 이게 우연히 두 사건이 겹쳤을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예. 뭔가 검은 디자이너 말씀 잘. 검은 디자이너 검은 디자이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함부로 말했다 고발당하니까 할 수 없고. 그 당시에 뭐 김현장에 있는 모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확실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모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모치성을 가진 변호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심우정이 검찰총장 될 때부터 다들 이상하다 그랬던 게 기억나거든요. 기억납니다. 왜 갑자기 심우정이야? 라는 게 네.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인천 마약 사건 그때 인천지검장 아니었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하고 그리고 그러다 연결하는 사실은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윤석열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뭔가 약점 잡힌 사람을 총장에 갖다 놓나? 뭔가 서로 발목 잡고 있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얘기 검찰총장 있었어요. 갖다 놓나?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죠. 예. 총장은 뭐 약점도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두 분 계시지만 총장 하려면 말을 잘 듣는 사람 되려지. 정권의 말을 잘 약점이 듣고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결정이 본인이나 검찰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약점 때문에 그런 거다. 뭔가 발목이 잡혀 있다. 그리고 내란에 관여돼 있거나 본인이 아니면은 인사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뭔가 있었고. 그게 물론 심우정 총장은 이번 처음 이제 의혹을 받았던 게 어떤 언론에 났지만은 합수부에 뭐 검사를 파견한다든지 또 방첩사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직원을 보낸다든지 네. 또 여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검사가 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라고 이번에 방첩사 김성원 경호처 차장에 예. 대해서 검찰에 세번 영장이 영장 기각. 든지 예. 그와 또 합쳐서 이거 이번에 즉시한 거 포기한 거 보면은 뭔가 운명 공동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약점입니까 이익입니까 어느 쪽 한쪽에 서주세요. 아니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게. 자, 우리 약점이라 봐야죠. 약점인 운명 것 같아요. 공동체니까. 박정현 의원과 양분하 의원 약점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약점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점자의 약점 2점. 신념? 심우정 총장이 아마 고검장 출신이 아니고 아마 인천지검장에서 바로 저는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낙점해 준 거잖아요. 그게 오빠하고 관계에서 그런 건지 잘 모르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를 이끌어내는 검은 디자이너가 아마 이제 다른 사람 또 심우정 뭐 있지 않습니까? 심우정과 특별한 관계 있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한 번만 저기 결단해 주면 된다. 그러면서 다른 예를 얘기해. 보석 같은 것도 다 위헌 났고 요것만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핑계를 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형식. 예,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니만 결정해 주면 니만 여기서 아니 근데 그게 한번 자기한테 예.
여차하다가는 이런 수사를 받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안이니까. 얘기도 했겠죠. 이재명 뭐 대통령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 같고 네가 검찰총장 시켜준 그 사람한테 한번 보호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은 한 제가 번만 볼때 판단하면 예. 탄핵이 인용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탄핵이 기각되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각된다. 예. 약점과 전망. 희망해로도. 저는 심우정 총장의 성품을 네. 고려해서 총장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성품은 어떻습니까? 특성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양분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잘 듣는다. 이걸 가장 크게 고려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총장 시켜줄 때 어떤 이제 저는 충성 명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심우정 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걸 물어봤어요. 당신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 명세하고 총장 된 거 아니냐. 김건희 면죄부 주기로 하고 총장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단히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충성 명세하고 또 심우정 총장의 성품상 그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걸 가장 크게 고려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이 너무 아까 많은데. 이제 김기표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작동이 됐으려면 그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리가 헌재에도 얘기해놨고 법원에도 얘기해놨어. 그치. 그러니까 너만 윤석열 결단해주면 탄핵되면 돼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윤석열 그냥 단순히 탄핵되면 너만 고은이고 그렇게 뭐간에 자기가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다 얘기해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행동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감옥 가리라 이걸로 만약에 문제가 돼도 감옥 가라고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수사 과정에서도 보이긴 하겠지만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논리를 계속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라든가 하든가 그다음에 대검 부장회의도 거쳤고 이제 그런 식의 절차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직권남용이 되는데 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자기가 결단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예. 이 정도는 법적으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플러스. 예. 그러니까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직시한 거는 위헌이라고 판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은 같은 이치로 이 정도는 해도 그 위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예, 그렇게 법적으로. 그 당시 법사위에서도 계속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기존에 위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계속 그때 이렇게 도드리표처럼 그걸로 자기 합리화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구속 적부심 결정에 대해서 직시항고하는 거에 대한 위헌 판결인데. 구속 집행정지. 지금 집행정지, 구속 집행정지. 보석도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통하는 것이고 법률가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 아니야? 네, 제 생각에는요.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보석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헌이 났죠. 위헌인데 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이 판결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의장 입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알겠죠, 알고 당연히. 있고, 알고 있고 자기가 그러한 논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일반인 입장에서 법률가 입장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일반인들이야 속지. 그렇죠. 법률가들은 안 근데 속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심의장이 그런 거 했냐를 갖고 우리가 좀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강한 모티브는 그러겠죠. 운명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는 게 보훈을 입었던 것이죠. 총장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이 기각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은 보훈이든 뭐 약점이든 이익이든 윤석열이 탄핵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쓰나미가 몰려서 자기도 휩쓸려 갈 테니까. 근데 기각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예. 누군가가 이제 그 확신을 준 게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면 바보 아니서 할 수가 없죠. 누가 탄핵 줬을까요? 인용되면 다 죽는. 의원님 그걸 누가 줬을까요? 그런 신용. 그건 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검은 디자이너인데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인용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러네요.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예상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위헌 여부나 이런 것은 본인이 분명히 명분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했지만 김주현 당시 차관이 이거는 구속수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별개로 요거는 계속해서 직시항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그게 남아 있었던 맞아요.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검찰이 원한 거잖아요. 예, 남아 있는 그렇죠. 거. 예, 그렇습니다. 요 사항은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쓸데없이 법률적인 부분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요지는 그건 검찰이 원했던 거고 그렇죠. 위헌이었던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기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마치 헷갈리게 만드는데 실제로 법률가들은 헷갈리지 않고 위헌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핑계다. 금방 결론이 날 거니까 그렇죠. 그걸로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언론의 핑계로 던져놓고 그렇죠. 네. 실제로는 다른 강력한 동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 기각. 탄핵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말을 해주는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렇죠. 그 판을 읽어봤겠죠. 이게 돌아가는 판을. 그게 안 되더라도 윤석열이 설사 탄핵이 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 네. 않을까? 탄핵이 기각될 것이고 인용되더라도 보수가 정권을 잡은다면은 그렇죠. 자기가 죄책을 물을 가능성이 적어요.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헌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파기환송, 거야 그렇죠. 뭐라든가. 맞아요. 박연성에 대한 정보는 네. 근데 여기서 좀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이게 심우정이 이제 그렇게 위헌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데 저 방패가 통할 리가 없다는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실정법은 합헌이 추정이 돼요. 맞아요. 그 실정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1차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고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어요. 네. 검찰총장은 실정법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건 위헌이다. 자기가 권한도 없이 판단해 가지고 위헌이니까 즉시 항고하지 마. 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 피하기 어려워요. 아주 명쾌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예.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이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수사는 결국 그 사람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은정 혼자 이 잘못했구나 해서 그 직권남용했구나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 어려운 일을 했을까?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거를 시킨 사람 혹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검은 디자이너로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렇죠. 이걸 내란 동도 세력 아닙니까? 네. 특검 수사는 아마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죠? 누가 압력을 넣느냐 이 부분. 검찰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해 봤겠죠. 이거는 탄핵 기각될 수도 있겠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탄핵이 기각 안 되더라도 대선까지 가는데 이거는 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해 버린다든가 혹은 뭐 무죄여도 파기환송을 한다든가 그때까지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선 못 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저기에? 그러니까 사실 그 무렵에 저희 당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법조인 몇 명만 마음을 먹으면 향방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헌재, 법원, 검찰 요쪽에 몇 명만 그죠. 몇 명만 딱 얘기가 되면 또는 헌재 3명만 마음을 바꾸고 예, 몇 명만 딱 이신전심으로 꼭 얘기할 필요 없이도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만 돼도 그 당시에 모든 향방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지금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되돌아보면은 네. 대선에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적적입니다. 살아나 넘어 또 산이 있고 살아나 넘어 이렇게 계속 넘어. 일정상 이제 3월 7일인가 지금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이제 파기환송이 있고 이런 일정만 놓고 보면은 검찰총장의 어떤 정보력이나 그쪽에 만약에 진짜 저는 그런 게 좀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파기환송실까지. 그럼 그 정도 정보는 충분히 갖고 있었고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이 정도의 확신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검은 디자인에 의한 거였건 탄핵까지도 이게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던 간에 적어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정말 이례적이고 지금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너서클 간에는 저는 정보의 교환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실제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실도 살아서 움직였었던 네, 거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보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자기들은 돌아올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정원도 살아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등등등 많은 네트워크가 움직였을 그렇죠. 가능성이 권력은 그대로 계속 근데 있었어요. 지금은 예.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 저쪽 진영의 큰 무기, 큰 구조 틀은 두 개 있던 것 같아요. 헌재에서 3대5
보수 헌법재판관 3은 우리를 편들 거다. 그걸 확신한다. 이런 3대5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마은혁을 투입하면 3대5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은혁을 잡으려고 했고. 그 마은혁만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해서 막고. 막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선거법으로 아웃시키고. 아웃시키고. 그렇게 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예. 이 큰 구도를 가지고 계속 밀고 갔습니다. 대법원장 그러려면 대법원장이 자기들 편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법원장이 뭐 이틀 만에 표결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할 거라는 건 일반 법조인들은 상상도 못하는데 자기들은 알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 결정을 할 때 뭔가 대검에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이런 회의를. 방금 오늘 저희들이 이슈로 다뤘던 뭔가 탄핵이 뭐 기각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대선판이 흔들어진다. 이때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무적 소위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총장 혼자 하지 안 했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대검 아주 가까운 참모들끼리 깊은 회의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왜 즉시항고 포기의 동인 원인을 찾으려면은 심우정 총장만 조사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핵심 참모들 상대로도 대검 간부들. 그렇죠. 대검 간부들 상대로 해서 왜 이러한 결정이 나왔는지 표면상 이유는 지금 위원을 거론하는 건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그 거론하기 힘들어요. 속 내의가 뭐였냐, 속 내심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대검에서 깊은 회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찰총장한테 그 직제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참모들의 의견을 듣죠. 예를 들어서 윗선이 가장 검은 디자이너가 즉시항고 포기해.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가정했을 때 총장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위험한 거니까. 위험하니까.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니까. 친한 대검의 참모들하고 이 네. 뭔가 누군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회의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찾으려면은 심우정 총장만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그 대검의 주요한 참모들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그 민정수석 외에 또 있습니까? 영향을 직제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직제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죠. 그렇죠. 대통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두 사람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직제상은 그 당시에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쪽 이너서클 그 검은 디자이너라고 말씀해 그렇다면 직제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어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예, 하겠죠. 그래서 여러 대관이 이런 걸 감안해라.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군지 저는 여러 개 짐작이 되는 바가 있는데. 누군데요? 직제상에 있는 사람입니까? 직제상에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짐작은 직제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까운 사람이 저도 그럴 것 서로 같아요. 얘기를 했을 그러니까 거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 바깥에 누군가 있어도 결국은 그 직제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체 판을 돌아가는 것을 지금 누군가 관장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참고해라 정도 얘기는 했을 거. 직제상 있는 사람은 지금 두 사람밖에 거의 안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 그러면 직제상 있는 둘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 나중에 각오하고 뭐 얘기해야 돼. 아, 이때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이건태 그럴 것 의원님은 어떻게 여기 올라타십니까? 아니면 버립니까? 선택하십시오. 하여튼 그 사람 수사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갈 때도 얘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왜 저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그럼 이야기가 점점 좁혀지는데. 좁혀지는데 그 양문환 의원님도 웃지만 마시고 어떻게 올라타실 건지 아니면 저는 큰 틀을 늘 생각하니까 예. 검은 검은 디자이너는 제가 오늘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검은 디자이너가 조직의 계산상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알죠 우리도. 그런데 안에서 역할을 검은 하는 디자이너가 외부에 있다면은 그 디자이너 선이 내부까지 미치는 것이죠. 그것도 알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디자이너가 어떤 루트를 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루트가 뭐냐 이거죠 지금. 그 수사를 해야죠. 훌륭하십니다. 그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예, 의논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검사 출신
세 분하고 몇몇을 한 분이 이것은 검은 디자이너가 루트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미친 것이다. 혼자 아침에 뚝 일어나서 이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오늘 이 화제에 전부 다 공통된 것은 이 수사의 피날레 클라이맥스는 검은 디자인을 밝히는 거라는 거죠.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하죠. 피고발인 신분, 이 뭔 소리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고인이면 참고인, 피의자면 피의자. 근데 피고발인은 뭐야?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조은석, 얘가 지금 장난질을 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왜냐고요? 조은석 특검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심우정과 지기현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데, 자, 조은석 특검이 그 점을 10분 활용해서 지금 약간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걸출한 정치 검사입니다. 특히 걸출한 언론 플레이 뭐 그런 재능을 보였어요.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 조은석에 비하면은 잽도 안 돼.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는요, 사실 솔직히 밑바닥이 보여요. 속이 보인다고. 근데 조은석, 깜빡 속습니다. 또는 빤히 보고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사람이 바로 조은석입니다. 자, 그런 조은석이 자신의 후배인 심우정을 과연 수갑을 채울 것인가? 심우정의 수갑을 채우면요, 자연스럽게 지기현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어도 지기현이 현직 판사를 유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조은석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심우정과 지기현의 미래가 바뀌고요. 이 둘의 미래가 바뀌면은 내란 재판의 향방이 바뀔 겁니다. 더 나가서 조희대가 물러나느냐 마느냐가 판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전국에 분수령을 쥐고 있는 게 조은석이다 라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특검, 내란 전 특별법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놓고 뭐 옳으니 그르니 위헌이니 하프니니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논란까지 갈 필요가 없지. 지기현이가 감옥에 간다거나 하다못해 지기현이가 현직에서 물러나기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요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죠? 지기현만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 조은석이가 쥐고 있는 거야. 왜? 자, 그리고 그 지기현으로 가는 매개거리가 어디입니까? 첫 단추가 어디야? 첫 계단이 어디야? 심우정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조은석이 향후 전국을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조은석은 지기현의 운명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에서 이 얘기를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오늘 심우정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조은석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목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고요.
조희대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만, 네, 이제 조은석이가 어떻게 빌드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것들을 생각보다 쉽게 끝낼 수 있는 거지.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 조은석이가 쥐고 있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심우정이 검찰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있는 데가 서울고등검찰청이 되다 보니까, 서울고검에 내란 특검이 있다 보니까 이 내란 특검 일컬을 때마다 특검인지 검찰인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좀 헷갈렸죠. 자, 아무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하죠. 심우정이 오늘 조사받는 내용은요,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느냐. 윤석열을 석방할 때 지기현이가 어떻게 석방을 합니까? 예. 그동안 날짜 단위로 그 계산하던 구속 기간을 갑자기 시간 단위로 바꿔서 계산하죠. 그래서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윤석열 나가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대한민국이 개국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열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해석이고요. 그 뒤로도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딱 윤석열을 위한 해석이었고요. 윤석열만 석방하고 딱 끝나버렸어. 그 주범이 하나는 지기현, 하나는 심우정이죠. 지기현이가 판결을 내렸다면 심우정이는 이의 제기를 안 해가지고 지기현의 판결을 확정시켜준 놈이죠. 그놈이죠. 솔직히 말해서 둘이 짜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둘이 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자, 바로 이 윤석열 탈옥 사건 요건 하나 하고, 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검찰청에서 계엄사령부에 검사를 파견하려고 했거든요. 계엄 선포됐는데, 불법 계엄인데, 그 불법 기상배엄인데, 검찰총장이 공익을 위해서 먼저 일해야 될 검찰총장이 내란을 벌이고 있는 계엄사령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다고. 이게 뭡니까? 예, 내란에 동조한 행위죠. 내란에 참가한 겁니다. 관여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심우정의 혐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탈옥, 그 다음에 내란 동조, 내란 가담, 요겁니다. 내란 가담 부분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심우정이가 잘못한 게 너무나도 명백하고요. 실제로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유죄가 확실합니다. 다만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처벌할 것이냐, 요것만 남았어. 따라서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요것만 정하면 돼. 심우정이의 그 내란 가담은요, 기소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그것만 갈렸을 뿐이에요. 문제는 뭐 윤석열 탈옥시켜준 거, 요거는 사실상 내란을 사후적으로 이게 내란 주범을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란에 대한 사후 동조인 거야. 내란 주범 범인에 대한 범인 도피 은닉 이럴 수도 있고요. 공무집행 방해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의미에서 내란 동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윤석열이나 뭐 지기현이나 이런 새끼들은 내란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내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현재는 누가 내란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내란을 주도하고 있죠. 조희대가 판사들을 이끌고 내란, 연성 쿠데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장동혁이가 계속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 장동혁의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만 실은 누구의 조희대가 원하는 얘기인 거예요. 장동혁도 판사 출신이라며. 예, 장동혁하고 조희대하고요 뒷구멍으로 무슨 거래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무슨 교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장동혁이 떠들고 있는 저 얘기는 사실 조희대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조희대는 자기는 입 꾹 다물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내란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연성 내란인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새끼가 바로 이 심우정이라는 놈이죠. 자, 심우정이 오늘 석방됐나요? 아, 지금 주사 끝났나요? 자, 제가 이거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심우정 지금 뭐 귀가했나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심우정이 아직까지 귀가를 안 했네요. 귀가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심우정이 돌아갔다, 귀가했다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오네요. 나왔나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우정에 대한 심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거 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1시가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네, 있는 모양입니다. 심우정에 대한 조사가 꽤 밀도 있게 진행된 것 같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심우정에 대한 조사는 지기현에 대한 지기현을 사법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기현이요, 아무리 이 나쁜 놈이라고 해도 현직 판사입니다. 현직 판사를 쉽사리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 빌드업의 첫 단계가 뭐다? 심우정인 거죠. 야, 그러니까 판사가 참 위세가 대단해요. 그죠? 판사 하나 잡으려고 전직 검찰총장을 빌드업으로 쓰는 거 아니야. 전직 검찰총장을 감옥에 보내든가 기소를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지기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직 검찰총장이야. 장관급이야. 그런데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야, 장관급을 희생양으로 쓴다? 야, 이러니까 판사들이 말이야 눈이 높아지고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왜 심우정을 조사하는 것이 지기현 사법 처리의 첫 번째 단계, 빌드업의 첫 단계가 되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심우정이 특검의 조사를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핵심적인 이유는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느냐? 윤석열이가 석방이 되는데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느냐 이거죠. 아니, 법원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을 때, 거기 또는 법원의 결론에 불복할 때 검찰에는 항고권이라는 게 있어요. 항고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특히 즉시 항고라고 하는 또 특별한 절차가 있는데 왜 그 절차를 쓰지 않았느냐? 왜 안 했느냐? 윤석열 석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봤느냐? 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느냐? 이게 심우정을 조사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 말은 결국 즉시 항고를 해야 할 만큼 지기현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잘못된 결정은 바로 윤석열을 석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석방하는 것이 잘못이고 위법이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우정이
요 조사를 받고 뭐 이렇든 저렇든 그 기소가 된다면 이 다음 차례는 바로 지기현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을 석방시킨 거,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을 시켰는데 석방시키는 근거가 되게 황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단 한 차례도 이 진행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석방이 되잖아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기현은 당장 감옥에 보내는 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해석을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킨다는 겁니까?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어거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판사가 법 가지고 장난친 거란 말이야. 이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기현을 그당 이 자리에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저는 이미 3월 달에 지기현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바꿨어야 했어. 왜 그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선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위기에 몰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당시 윤석열 석방되고 난 다음에 탄핵 심판 기간이 한 달 이상 더 길어져요. 곧바로 곧바로 지기현을 때렸어야지, 그래야지 탄핵 심판이 미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으면요, 이재명 정부 출범은 한 달 이상 앞당겨졌을 거예요. 그랬으면요, 지금 우리는 더 빨리 이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전전긍긍하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기현 처리할 거라고 하다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더 꼬이게 된 거예요, 사실. 예? 제가 참 답답스럽습니다. 우리는 부자 아니에요. 부자여야지 몸조심을 하지. 부자도 아닌데 왜 몸조심을 하려고 그럽니까? 참 답답해요. 그리고요, 몸조심을 우리가 왜 합니까? 싸워야지. 내란 세력과 싸워야지 왜 조심을 하냐고. 조심하자 말하는 그 새끼가 나쁜 새끼야. 그 새끼가 내란 역적이에요. 자, 아무튼 지기현을 사법 처리한 첫 번째 단계가 심우정이다. 심우정도 그렇고요, 지기현도 그렇고 다양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내란 우두머리의 공범 혹은 방조범, 더 범인, 도피, 은닉. 그리고 이게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선거 개입의 의도가 보인다. 만약에 이 결정, 윤석열 석방 결정에 지기현이가 다른 누군가와 공모를 했다는 것만 드러난다면 이것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은 추가로 될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까지 같이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기현과 심우정은 엮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아요. 자, 아니 지금 어떻게 빠져나간단 말이냐? 누가 그렇다면 심우정이나 지기현을 빼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오늘 보도된 언론 보도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란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입니다.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라고 합니다. 피고발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채널A, 노컷뉴스, 한국경제. 역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한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피고발 나와요.
자, 여러분, 피고발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피고발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참고인이면 참고인, 피의자면 피의자지. 피고발인이라니.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참고인 신분이면 참고인 신분. 피의자면 피의자 신분이지. 피고발인 신분은 뭐야?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피고발이냐? JTBC도 피고발인이라고 그러죠. 동아일보 역시 피고발인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도 피고발인이래. 자, 피고발인은 뭔데? 피의자는 뭔데? 갑자기 왜 등장하는데? 마치 윤석열을 시간 계산으로 풀어준 것처럼 심우정은 지금까지 없었던 피고발인이란 이름으로 소환이 됐네요. 뭐죠 이거? 예, 피고발인, 피의자? 예, 실은 피고발인과 피의자는 같은 말입니다. 피고발인은 고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발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소환이 된다.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피고발인, 고발장이 접수됐다. 내가 고발을 당한 거 그것만 가지고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피의자예요. 고발장을 수사기관이 입건해가지고 사건 처리 절차로 들어가는 순간, 소환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건 처리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피고발인은 모두 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럴 리 없는 게 좋겠습니다만 경찰서건 어딘건 만약에 갔을 때 고발장 들어왔다고 고발장 때문에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자, 경찰관이 뭘 씁니까? 피고발인 진술조서 쓰나요? 아니요. 피의자 진술조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피고발인은 사실상 피의자란 말이에요. 피의자란 말은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범죄를 인지했거나 신고,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하지만 아직까지 공소 제기가 되기 전의 사람, 이런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발인이 바로 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피고발인이나 피의자나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은 그럼 피의자라고 쓰면 될 걸 왜 굳이 피고발인으로 썼을까요? 피의자라고 썼을 때하고 피고발인이라고 썼을 때 뭐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썼을까요? 네.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피고발인은 고발을 당했을 뿐이니까 아직까지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요. 하지만 피의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사실 피의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발인이나 같은 의미고 동급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피고발인은 아직까지 죄가 없어 보이고 피의자는 죄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피고발인이라고 굳이 바득바득 써준 이유는 뭐다? 예, 조은석 특검이 심우정을 봐주고 있다는 얘기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라고 해야 되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굳이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말하는 건 뭐다? 아니, 피고발인은 피의자예요. 근데 피의자라고 안 하고 굳이 피고발인이라고 한 거? 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다는 거야. 그게 뭐야 이거? 이미 여기서부터 조은석 특검 자신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거야. 굳이 피의자라고 써도 되는데 피고발인이라고 굳이 다른 이름을 생전에 쓰지 않던 그런 다른 명칭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뭐다? 예, 봐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야. 심우정 봐주겠다. 근데 심우정을 봐주면 누구도 봐줄 수밖에 없다? 지기현도 봐줄 수밖에 없어요. 조은석 특검은 지금 그 의도를 숨기고 있지만 사실 의도가 그대로 돌아나.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예, 봐줄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조은석 특검 나중에 이런저런 나중에 이 사건 처리할 때 되면 뭐라고 한다? 분명히 이럴 겁니다. 비록 틀렸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없다. 요딴 얘기를 할 겁니다.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의 이런 어떤 행위는 사법적 행위는 또는 이렇게 즉시 안고 같은 행위는 고도의 사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틀렸다고 해도 사법적 처리 대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요따구로 나올 겁니다. 예. 흔히 쓰는 방법이죠. 많이 쓰는 방법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려다 보니까, 굳이 피의자라고 안 하고 피고발인이라고 쓴 거예요. 어쩌면은 조은석 특검은 헌법재판소 뭐 위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조문을 가지고 위원 결정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다가 위원 결정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거 사실과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우정을 기소를 하든가 구속을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기소를 하든가 약식 기소를 해야지 지기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글쎄 그 심우정은 기소 안 하더라도 지기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있기는 있어요. 제가 여기 대충 써놓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비어있는 대목이 등장하죠. 결론을 내린 판사, 결정을 내린 판사가 잘못이라고 해서 기소를 당한다면 잘못을 잡으라고 이의 신청을 해야 될 검사도 당연히 이의 신청을 안 했으니까 법이 틀렸는데도 이의 신청을 안 했으니까 검사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돼야 되잖아. 그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이를 처벌해야지 지기현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은 제껴놓고 지기현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 어쨌거나 결론을 내려야지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이의 제기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위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무튼 현재 조은석 특검은 심우정을 봐주고 싶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기현을 어떻게 할 거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우정을 봐준다면 지기현도 봐준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사법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꽤 복잡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이죠. 지기현도 심우정도 저 새끼들 완전히 내란 공범들이죠. 내란 우두머리를 도피시키려고 하는 범인 도피 은닉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이며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법적으로 꼬아놓기 시작하면 끝없이 꼬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법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기술을 버리면 되게 이게 복잡해집니다. 자, 판결과 결정, 판사의 판결과 결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냐 합당하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부당하다면 법률적으로 부당해야 되고 법률적 부담이 형사 책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판결하고 결정, 판사의 판결 결정이 부당해야 되고 이 부당함은 법률적 부당함이어야 되고 법률적인 부당함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거여야만이 지기현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만약에 형사 책임이 아니라 징계 책임이다. 그러면은 지기현은 징계만 받으면 돼요. 감봉 이런 거 있잖아. 아마 지기현의 그 행동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해도 형사 책임이 아니라 징계 책임으로 끝날 일이다 해버리면 조희대는 지기현을 주의 처분이니 뭐 견책이니 요걸로 해서 마무리 지어버릴 겁니다. 자, 그런데 법률적 부당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부당이다, 심리적인 부당이다, 그냥 실질적인 이런 부당이다 이러고 있죠. 법률적인 부당이 아닌 거야. 사회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부당하지 법률적으로는 부당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게 기소가 안 돼요. 뭐 합당하게 된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경우의 숫자가 되게 많은 거야.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기소가 될 가능성은 4분의 1이에요. 근데 제가 추가적인 어떤 변수까지 고려해 보면 아마 이 비율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조은석이 빠져나갈 구멍이 더 많은 겁니다. 참 그렇죠? 네. 자, 결국 조은석의 손에 달렸습니다. 조은석의 팔은 어느 쪽으로 굽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만약에 지기현을 잡으면 조은석은 영웅이 될 거예요. 감사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칼에는 의지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조은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칼입니다. 칼에 진짜 의지가 없는지 이번에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조은석이 정말 이재명의 칼이 되는 건지, 의지 없는 이재명의 자체 의지가 없는 이재명의 칼이 될지. 칼에는 의지가 없고 칼을 쓰는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다가 아닙니까? 정말 조은석이 의지 없는 칼인지 아닌지 이번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